네, 5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돌격 종목 말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에 흔들리는 증시, 하락장 다시 시작됐나라는 주제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엔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 우리 증시 계속해서 빠질지 좀 우려감이 되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하락장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반등을 시도를 할지 의견을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하락장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짧은 조정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환율 봐야 되고 금리 보셔야 되는데 미국 금리가 빅스텝을 몇 번을 할 것이냐. 일단 최소 2번 이상은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번 달, 다음 달 진행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소한 한 번은 나와주고 난 다음부터 해야 시장 자체가 좀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 그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갑자기 또 11년 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다고 또 하니까 좀 더 악재 상황이 좀 깊어지는 게 좀 현실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좀 고민스럽지만 우선은 다음 주까지 시장은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무리 우리가 선행한다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0.5를 하게 될 경우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 흐름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주들 하락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락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조금 정말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나 6월 최소한 말 아니면은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도 지금 뭐 증권가의 예측 밴더 자체는 2,400, 2,500 바닥이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 2,450 정도까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한 2,500 정도 수준까지가 끝나고 여기서 한 2, 3% 정도만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흐름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금리를 올린다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좀 혹시라도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좀 안정화 기미가 좀 나와준다면 시장이 또 빠르게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이 잡히면서 어떻게 해요? 네, 인플레에 대한 것도 또 우리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금리에 대한 인상 효과가 또 빠르게 또 작용할 수 있는 터라 좀 시장이 우선은 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뭐 장기적인 하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계속 옆에서 웃으세요. 왜 그러세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네. 짜증나서 웃는 거죠. 뭐.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2,600선이 깨졌어요. 네. 지금 바닥이 더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X를 들어주신 거죠. 네. 사실 이게 네네.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시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미 작년 6월 달에 지수는 3,300을 찍고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2,600까지 깨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 빠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제법 나올 것이다. 그래도 2,800대에서 2,900 언저리대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진짜 되밀리는 그런 시각이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뭐 그 오프 채팅방 보니까 뭐 현금 만들어야 되느냐 뭐 하느냐 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뭐 지금 빠지는데 왜 팔아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지수는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보면서 단적으로는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얼마만큼 빠져야 난 살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난 안 살 거다라는 말씀은 지수가 그래도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수가 만약에 빠지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저도 더 힘들 거고. 그냥 빠질 거면 작년 올해 1월 달에 빠졌던 것처럼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V자 반등이라는 게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빠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지수상으로만 봤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여태까지 쭉 보유를 했는데 3,300대부터 지금까지 보유를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못 팔죠. 그러니까 나는 손실 보고 못 팔아 이런 위주의 네. 투자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동학개미 분들 특히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면 최근에 선물 기준은 337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럼 얘가 지수가 만약에 미친 듯이 빠진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 밴드로만 보게 되면 한 6%? 지수로만 6%? 네. 그럼 저는 바닥 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3,300에서 2,600대, 2,500대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면 20%가 넘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빠져서 만약에 2,400까지 빠진다고 가정하게 된다라면 네. 그러면 지수의 빠지는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2,600이에요. 2,400까지 빠진다 치면 한 6% 정도? 6, 22, 뭐 그 정도? 6, 7%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10몇 %가 빠져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잡는다? 그 위에서도 매도를 안 했는데 과연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할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훅 빠지면은 그 매수가 위로는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 지수 기준으로 봐서 종목의 그 가격으로 봐서 만약에 지수 변동성이 크게 출렁거리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오늘 자리대 그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주식을 만약에 100%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시 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 줄였다가 다시 밀려 내렸을 때 대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웬만한 분들은 이거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버티거나 이미 매도를 했거나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지가 빠져본들 뭐 고점에서 이렇게 빠진 것처럼 10%, 20% 빠질 것도 아니고 지수가 밀려봐야 6%. 6% 밀리게 된다라면 여기서 매도를 할까? 반등 나올 수 있는 폭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0% 이상이 나올 건데 그럼 먹을 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버텨야죠. 하락하는 폭보다는 먹을 폭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버텨야죠. 그쵸. 이미 매도를 못했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면 지금은 버티는 거안이 맞다는 얘기죠.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 떨어지든 오르든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안 쳐다보면 되죠. 왜 쳐다봐야 되는데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맨날 직장 생활에서 맨날 핸드폰 아우씨 오늘 빠졌어 얼마 올랐어 삶의 낙이잖아요. 이게 무슨 삶의 낙 지금 고통이지. 솔직히 작년 고점 치고 나서 지금까지 네. 행복해라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없을 거라면 그냥 지금 그냥 잊어버리고 네. 안 보는 게 더 속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승질 나니까. 네, 그러면 성질날 수 있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더 빠질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지수를 또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과연 더 빠질지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볼게요. OX로 한번 해볼까요? 더 빠질지 안 빠질지? OX 로? 네, 그냥 깜짝. 이건 솔직히 저도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네. 이 부분은. 이건 OX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삼성전자 나을 것 보유하고 같은데. 계신 주주분들 큰일 납니다. 아, 그럼 말씀은 해주셔야 돼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네, 얘기는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이걸 5로 들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 예.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제 실시간 검색어 맨날 하지만 1등은 항상 삼성전자입니다. 맞아요. 네. 전 국민의 60% 이상이 들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선 얘기를 좀 드리자면 왜 이렇게밖에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우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여드리면 네.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수 자체는 이래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으로 이제 떠났어요. 거기서 ASML이라는 노광장비 회사를 만납니다. 전 세계 유일의 독점 업체입니다. 네. 완전 기술이 그 회사가 없으면 반도체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 회사의 또 차트를 보자면
ASML 차트를 좀 같이 한번 열어주세요. 회사 실적이 너무나도 좋지만 주가 흐름 자체가 역시나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이전에. 근데 지금 더 장사가 잘 되고 1,500억 하던 장비가 2,000억, 3,000억을 부른다는데도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인텔 차트를 보자면 인텔 같은 경우도 현 흐름에서 봤을 때 역시나 똑같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텔은 신저가 깼어요, 또. 어제 이제 4% 이상 빠지고 오늘 새벽에 2% 이상 또 빠졌습니다. 그럼 신저가를 깨는 차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정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확실한 실적이라는 게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한익씨도 그러하지만 약간의 뭐 수주도 공급이고 뭐 수요도 약간의 뭐 부족하다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얘기들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2분기에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지금 자동차 업황들이 지금 왜 조금씩 얘기가 돌고 있냐면 반도체 업황 자체, 공급 자체가 하반기부터 살아날 거라고 해요. 이 말인 즉슨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의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좀 기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에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있다는 거. 이번이 금리 6월, 7월과 더불어서 미국에 두 차례 인상하고 나면은 좀 안정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일단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충격은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6월 달과 7월 초가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장이라 생각을 해요. 이 흐름이 끝나야지만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도 좀 살아나고 ASML 그 회사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하락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따라서 뭐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업황에 따라서 근데 그 반등폭 자체가 돌려 세울 때는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1년 동안 시장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제가 요 근래 경험한 시장 중에 최장기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되돌림이 오는 시점은 머지 않았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만 좀 더 참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재현 전문가님. 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6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종목을 팔았어요. 근데 네. 이제 개인들은 그래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개인들의 염원이 담긴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올라가겠죠. 올라가야죠. 이게 원래 지수는 네.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년도에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왔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 간에 12만 전자 간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면서 9만 원대, 8만 원대 이때 많이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분들이 지금 손실이 많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일단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독고다이 그러니까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다 깨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깨졌죠. 인텔 깨졌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깨졌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주들도 깨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돌려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려면 최소 몇 개월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계속 빠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63,500원을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전 63,500원 때부터 분할로 살 거예요. 1, 2, 3, 4 이렇게 해서 밴드로 따져서 1,000만 원을 사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 살 거예요. 나눠서. 네. 나는 살 거예요. 왜냐하면 63,500원이 여기가 저점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지수도 흔들리시듯이 삼성전자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로 잡아가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감산한다고 하죠. TV 판매 안 된다고 하죠. 뭐 이런 복합적이에요. 반도체 뭐 비메모리 쪽에 있어 3나노 쪽에 이제 하겠지만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 나오죠.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정권역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그런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 추세를 깨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가 많이 빠져야 뭐 6만 원 깨지겠어요? 지가 많이 빠져야? 그렇기 때문에 한 5만 8천 원짜리 때까지는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네. 여기서 10%예요. 여기서 10% 빠져야 네. 그럼 63,500원부터 분할로 매수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그 종목 보유해야죠. 지가 못 가도 7만 5천 원 못 갈까요? 전 간다 봐요. 그 이상 넘어간다 봐요. 그럼 길게 보셨던 분들 HTS 쳐다보기가 싫다.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본업에 충실하세요. 일하시고. 네. 그러다 간간히 까고 뭐 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까다 보면 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배당 주거든요. 배당. 네, 배당 들어와요. 그럼 그 배당으로 좀 뭐 맛있는 거 사 드시든가 하시고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지금 바로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CIS, LG, 한화 불붙은 인수전 급등해도 사볼까라는 주제입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30일 예비 입찰이 있습니다. 매각가 3천억 정도로 거론되고 있고요. 입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LG와 한화, LS, 코오롱, 만도, KG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장비 시장에서 CIS,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담아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사도 좋을지 하나, 둘, 셋. 아,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첫날 사셔야 돼요. 첫날. 첫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사시려면 어제 사셨어야 돼요. 늦었나요, 오늘은? 어제 급등이 나왔죠, 이미. 네. 그리고 그랬으니 오늘 들어가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 근데 이미 이제 모든 소식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공개가 됐어요. 네. 회사를 매각을 한대요. 네. 근데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이 회사가 전체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내가 차지하는 게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다변화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70% 이상을 해외에서 매출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이게 매각가가 3천억 이상입니다. 오늘 좀 올라서 그렇지 시총이 한 9천억대 원래 왔다 갔다 최근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 정도 상황을 좀 보여줬던 회사예요. 근데 누가 과연 인수할까? 근데 3천억 정도의 수준이면요. 네. 지금 거론되어 있던 여러 회사들 충분히 대응하고 남는 금액이거든요. 무조건 LG가 가져간다, 대기업이 가져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작은 회사들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좀 금액이라 저는 누가 됐던 간에 조금 어찌 됐던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LG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한 번 더 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지만 그 정도의 대기업 쪽이 그게 아니라 조금 작은 쪽에서 좀 가져간다 싶으면은 네. 작은 쪽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져간다 싶으면은 주가가 좀 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해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비 입찰 진행하고 해서 또 시작되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인수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최소한 몇 개월에서 6개월 이상도 충분히 걸리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보는 것은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 회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여할 것인가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현재 LG 쪽이 좀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최근 들어서 투자 많이 하니까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회사잖아요. 거기 맞춰서 대규모의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미 뭐 CIS 쪽에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장비 쪽으로 해서 매출이 더 커지는 그런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배에 해당하는 자금들도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작은 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에서 가져가서 해외 쪽으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는 그림이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조금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게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을 좀 장악해야 되고 사실 그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고민을 해본다면은 공급 부족이 2024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은 더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니 초기 투자를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대기업 쪽에 조금 저는 손을 우선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고점 자리가 한 18,000원 정도예요. 그 자리를 지금 뚫지 못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자리가 또 2만 원 초반대인데 이게 매물벽이 좀 두껍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가지 못한다는 거. 그간에 물려 계신 분들 몇 개월 고생하다가 6개월 고생하다가 올라오니까 던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누군가 받아준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림은 나와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달 6월 말까지 해서 누군가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으니 가능한 이 종목은 저는 손을 안 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다른 종목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접근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항상 갭 떠서 네, 올라가면 네. 물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원래 이게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회사를 키울 거다라는 거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하는 격언도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주가를 부양시켜서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재료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손절을 어디서 할 거야. 나는 목표가를 어디로 갈 거야. 그런 전략을 좀 세워서 들어간다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대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면 굳이 따라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갈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냐. 뭐 이 프로그램 보시면 계속 종목 매일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서서히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인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뭐 LG 말씀하신 대로 뭐 LG나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큰 모멘텀이잖아요. 시장에 지금 뭐 딱히 이슈도 없는데 이런 게 굉장히 저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인수하는 기업들을 다 찾아보긴 하는데 굉장히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저는. M&A 종목을 네. 좋아하시는 거죠. 네. 맞아. 근데 투자하기에 좀 그 M&A 종목들이 한 번은 무조건 튀게 되니까 네. 상승 흐름을 타긴 하는데 사실 그 상승 흐름이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그 코스닥 기업들도 많았어요, 그간에. 근데 그 흐름이 정말 짧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요. 네, 정말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슈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종목도 M&A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뭐 저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좀 다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뭔가 조금은 이슈거리가 좀 활발하게 이미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아예 다른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예. 좀 뭐 좀 보느라. 네. 그 M&A 쪽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단적으로 근데 보면 찾아보니까 여기 자회사도 괜찮아요. 자회사. 네, CI 하나만 하시죠, 솔리드라는 하나만. 자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건 뭐 상장은 안 했고 네.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모멘텀도 저는 그럼 부각이 이제 될 자회사 거거든요. 상장 이슈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뭐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네. 단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망이 있는 뭐 유망한 그런 기업을 인수한 측면을 보게 되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LG 쪽에서 이게 인수를 했거든요. 2018년도에. 네. 2020년도까지 계속 빠졌어요. 보면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그러면 과연 이런 기업들을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물론 바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CIS가 여기에서 정말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성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그다지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비주들이 오히려 더 싼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인수를 한다고 해서 물론 도움 시너지 효과는 나겠지만 밸류적으로 봤을 때도 이 회사가 정말로 싸다.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상스러운 건 네. 공급 자체가 없다가 6월 달 들어서면서 공시가 막 축축 떴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건데 이것들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주가를 개인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떴으면 그냥 네 먹어 나 안 해.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네. 자회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CI 솔리드라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LG나 뭐 하나 쪽에서 가져간다면 두 회사가 사실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LG도요. 물적 분할했잖아요. 엔소를. 네.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시지만 그런 회사가 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LG랑 하나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는데 솔직히 좀 고민이 되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러네요. 혹시라도 이 회사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지금 네네네. 그 자회사가 수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이게 떠와서 한 1년쯤 뒤에나 해서 또 자회사를 이걸 잘 상장을 시켜서 인적을 해야 되는데 물적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게 또 주주들이 또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부분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저기 나왔잖아요. 한화. 네. 네. 주주 친화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승계 친화적인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바꿔서 보면 네. 승계가 끝나면 네. 승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종목 하나인 것 같아요. 오, 갑자기요. 네. 우주, 방산 다 하죠. 네. 일단 2차 전지 쪽 한다고 하죠. 네. 겁나게 싸요.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승계가 끝났어요. 승계 작업이 물밑 작업으로 다 해서 끝났어요. 겁나게 싸요. 그러면 보통 네. 상장사들 같은 경우 뭐 증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를 부양을 시켜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한화라는 그 기업은 나중에 네. 정말 큰 시세가 날 수도 있어요. 오. 그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나이를. 누구 나이요? 이 회장님의 나이, 네, 연세를 어떻게 되나. 네. 아직 한창이시더라고요. 52년생이시든가 그렇더라고요. 그 이 회장님.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 근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면 네. 이제 한번 죽어봐 이러고 버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한화 딱 하나만 또 굉장히 좋네요. 또 흐름 자체도. 네. 갑자기요? 수급도 좋아요. 지수 보니까 좋아요. 좋네요. 네.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또 이렇게 솔깃하세요? 아니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팔랑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 참고를 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심 종목도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정지훈 어드바이저님, 네. 먼저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게 사실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시장이 원체 그렇죠. 욕 나오는 시장이라 이게 네. 만약에 유튜브 방송이거나 그랬으면 하셨어요? 거침없이 욕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시장이 어찌됐든 참 보기 싫다는 투자자분들이 뭐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욕 네. 나오는 시장이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기금 얘네들 뭐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승질도 나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에요. 5G. 네, 5G 쪽인데 5G 쪽 섹터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5G는 일단 다 보셔야 될 거예요. 중기적으로 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올해의 실적을 보게 되면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5G 장비 쪽이나 이런 쪽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고점을 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주가 하락을 보였었고 거기에 못지않게 실적도 완전히 다 개판이었었어요. 적자 막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적이 나오다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이유는 이 서진 시스템이 5G 쪽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서진 시스템이 5G 쪽에 있어 장비 쪽에 있어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어찌됐든 투자를 하게 되면
5G 쪽에 있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서진 시스템이 2차 전지 쪽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전기차 쪽 사업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2분기나 3분기 때부터 실적 반영이 될 건데 컨테이너 쪽 사업까지도 영위를 해요. 그러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이익단 측면에서도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좀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주가는 바닥에 있으니까 시장이 밀리든 말든 이렇게 밀리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 바닥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좀 하게 된다라면 저는 이 좀 빠지길 바랬는데 17,200원부터 16,000원까지 그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정말 소극적으로도 잡았어요. 22,000원 잡았는데 이거 충분히 넘어가고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22,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약간 빠른가요? 아, 뭐 지금 사도 되죠, 뭐.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부터 분할 뭐 17,200원이나 뭐 450원이나 뭐. 조금 다른데. 뭐 250원? 아, 제가 드릴까요? 250원? 네, 나중에 주세요. 네, 분할로 매수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정제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엔 김선유 전문가님의 종목도 볼게요. 네.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공급 부족 자체가 하반기부터 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에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진짜 다시 제대로 살아나는 흐름이 하반기 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업황이 개선될 요지가 굉장히 좀 커요. 거기서 이제 부품주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저 만도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만도를 좀 보시면 이게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부품 확대 포인트가 좀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회복에 대한 부분, 이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황들 좀 약간 죽어 있어요.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은 다시 매도세가 좀 강화되면서 조금 약간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만도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그래도 다른 자동차 업황에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곤 하지만 예상치 상회하는 흐름이었고, 2분기도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원체 큰 폭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결국 작년, 재작년치 매출 흐름을 넘어가고 이익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고 조정 시간에 매수 대응하신다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걱정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시장 불안에 따른 그 흐름이 좀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니까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사항도 굉장히 양호하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55,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실 때 밀릴 때마다 사세요. 제가 시장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제가 65,000원 잡고 2차를 8만 원 좀 높게 잡았습니다. 시장이 다시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올려칠 수 있는 종목이고, 만도가 또 한 번씩 올려칠 때마다 좀 빠르게 올려치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52,500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지금 사볼 만도 하지 않나요? 충분하죠. 뭐 자리도 나쁘지 않고요. 네.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은 바로 만도였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격 종목 맛수였고요. 3세트에서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